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다문화 이제까지 해서 같이 영상을 좀 이제 할 텐데 이제 이번 영상은 두 개의 법입니다. 자, 첫 번째 415쪽에 한부모 가족 지원법입니다. 자, 그래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은 자,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자, 생활 안정에 이바지한다. 그래서 네모칸을 보시면은 청소년 한부모라는 게 있어요.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청소년 한부모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다음 416쪽입니다. 자,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이요. 자, 지원 대상자의 범위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음의 규정에 해당되는 모 또는 부가 자, 18세 미만, 자, 취학 중인 경우는 22세 미만의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이라고 하면 자, 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지원 대상자의 범위가 이제 416조 아래 네모칸에 있는데 자,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유기 된 사람, 그리고 장기간 노동 능력이 상실된 배우자를 가진 사람, 이런 등등의 사람이 한부모 자, 가족지원법에 해당이 돼요.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자, 어디냐면요. 이게 한부모 가족 시설이 뭐 이게 그렇게 눈에 확 띄는 건 아닌데 이제 아무래도 생활 지원 쪽으로 지금 초점이 좀 맞춰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나이가 좀 젊은 모 또는 부모이기 때문에 어떤 뭐 시설에 이렇게 뭐 입소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자, 뭐 자금을 대여한다든가 양육비를 지원한다든가 자, 그렇게 해주고 있는 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부모 가족 지원법도 제가 지금은 아니지만 코로나 전에 이렇게 어떤 뭐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한두 번씩 만나 보면은 이게 확실히 양육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일하는 거 노동 일자리가 결국은 일자리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일을 이제 어떤 일을 해서 이게 생활을 할 수 있는지가 그게 관건이더라고요.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자, 그다음 421쪽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인데 자, 맨 위에입니다. 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 사회 통합에 이바지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화주의를 추진하는 나라입니다. 자, 네, 이런 거예요. 우리 어울린다는 뜻이 동화거든요. 어울린다가 동화, 그다음에 무슨 주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화주의를 기준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척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법률 용어의 정의를 보면은 아동 청소년의 이 법에서 말하는 아동과 청소년은 24세 이하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도시를 중심으로 이미 서울도 중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이제 외국인 부모를 둔 학생들이 있죠.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한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뭐 한국어 전혀 걱정 없고, 그리고 이제 말하면서 뭐 우리나라 사람하고 완전히 이제 완전하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냥 외형만 좀 차이가 있지 완전한 우리나라 사람이요. 그래서 뭐 제가 가끔 고등학교나 중학교 특강을 가면은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대화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 그게 아니라 이제 중간에 갑자기 결혼 때문에 오시는 분이라든가 뭐 때에 따라서는 이제 부모가 다 한국어를 못하는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생을 한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수업을 따라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 친해지지 못하게 돼 있는 경우들도 있고 제가 그런 경우들도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로 대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움을 주는 친구가 항상 옆에 이제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좀 다른 형태의 이야기들이 다른 형태로 좀 진행이 됩니다. 자, 423쪽에 생활정보 제공과 교육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아래 문단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 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제공한다.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달 같은 경우는 김장할 때요. 김장 봉사할 때 이제 다문화 가족에 계시는 분들이 와요.
그럼 이제 빨간색 김치 딱 보면 완전 놀래 처음 보시는 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일단 김치를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 자체에서 일단 당황을 하시고 또 이제 빨간색 김치 이제 전라남도 김치 보면은 또 이게 화려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놀라시고 그다음에 뭐 봉사자가 이렇게 군대처럼 다 조직화돼 있는 그 조직화돼 있는 그렇게 봉사활동 한다는 거에 적지 않게 당황을 하십니다. 그리고 만들어서 배달해주고 직접 가져가도 되고 옆에서 이제 수육도 삶고 뭐 정치하시는 분들도 와서 이제 이제 뭐 격려도 해주고 이게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오는 다문화 가족 이제 그 계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동남아시아 계열의 분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조선족도 그렇고 한데 그 하여튼 뭐 주민센터에서 그 목록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요. 명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이제 배달도 다 해주고 그다음에 가끔은 좀 극히 드문 일이긴 한데 이제 그 쌀을 나눠주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 추석과 설날 때. 근데 이제 부모가 못 오고 이제 아이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한 7, 8살짜리 아이가 와서 이제 저희가 쌀을 좀 가져가고 싶다.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굉장히 그럼 이제 그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도 당황스럽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아이하고 쌀을 같이 집에다가 모셔다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공무원 그 공무 수행이 돼 있는 차를 급하게 이제 빨리 가지고 와서 아이하고 쌀을 같이 집에다가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죠. 자, 424쪽이요. 양바로 3번.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정폭력이 또 아동학대, 뭐 노인학대 이런 거하고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건 더 설명 안 드려도 아실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425쪽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설치 운영인데 자 이제는 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뭐 일상에 많이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도 이제 여기서 뭐 이런저런 교육도 하고 한국어 교육부터 한국 문화 적응 교육 뭐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신건강 증진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6쪽이요. 자, 정신건강진흥과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그래서 정신건강복지법인데, 자, 427쪽에 이제 네모칸을 보시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있고요. 이제 그 가끔 이제 동네에서 이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정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거나 불안을 느끼시는 분들이에게 지원을 하는 서비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432쪽인데 그 네모칸이요, 아래 네모칸이요.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자 2개월마다 자 정신질환자에게 퇴원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정신질환에 관련된 이런 시설들을 상당히 매년 엄격하게 관리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렇게 매우 허술할 것이다, 흔히 말하는 안에서 사건 사고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게 항상 이거는 점검을 해요. 이 부분은요. 그래서 그 의원님들이 또 질의를 하면은 그 질의에 대해서 얼마의 사건이 있었고 처우 개선 이런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처우 개선부터 해가지고 시설 개선도 그렇고요. 국회 국정감사가 날카로워요. 이게 우리가 맨날 방송에서 목소리 크고 싸우는 것만 봐서 그렇지 이게 그 화면에 나오지 않는 다른 국정감사에서는 이게 전문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문제점이 뭔지를 그 국회의원이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기는 한데 예상보다는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437쪽에 자 제목만 봐도 아시겠지만 수용 및 가혹행위 금지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격리 등 제한의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국제 인권 단체에서도 유심히 보는 항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438쪽에 양가로 이번에 국가 트라우마 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우리 뭐 소방관이라든가 재난재해 큰 재난재해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상담 심리를 하고 있는 국가 트라우마 센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한 학기 동안 그 사회복지 법제화 실천을 이제 강의를 다 했는데 참 이게 시간이 빨라가지고요. 뭐 별거 한 거 없는데 책 한 권이 끝났고 또 추가적인 영상은 제가 따로 별도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 종강 전까지 보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